친중 정권과 정치인들로 인해 한국이 중국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 징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구상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그 계획 속에는 한국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도와 항만, 산업 인프라를 잇는 거대한 경제권 구상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면서 정치적 영향권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한국 역시 동아시아 철도망 확장 계획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파고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한국은 동남아처럼 급격한 중국화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고 중국의 지정학적 인프라 팽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만약 미국이라는 견제 장치가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훨씬 이른 시기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견제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속도가 더 붙는 형국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는 이미 9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120만 명을 넘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총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이며 대전, 광주, 울산 등 한국의 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지역은 이미 인구 구성의 무게중심이 달라졌습니다.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 인천 등지에서는 중국어 간판이 도배되었고 식당, 상점, 학원, 부동산 사무소까지 중국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중국어 번역본이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시내 곳곳의 이정표와 각종 표지판이 중국어 혼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활 영역을 넘어 경제권,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적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국민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른바 화교 정책은 경제 교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입니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본토와의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움직입니다. 국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언어와 자본, 네트워크를 매개로 중국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중국 이민자들을 잠재적 스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확장의 범위 속에 있습니다. 경제력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느슨한 외국인 규제가 중국계 정착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해외라는 이유로 중국의 사회적 영향력이 빠르게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비자 제도를 완화하고 중국의 체류 조건을 개선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누리는 각종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만든 자들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중국의 지방 관료들이라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자들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한국의 지자체들과 자매 결연을 맺으며 정치인을 포섭했고 수많은 지방정부가 그들의 자본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한국 정치권이 통째로 교체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흐름의 가장 뚜렷한 단면입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통계에서 중국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과 제주, 강원 일부 지역의 토지는 이미 중국계 자본이 주요 투자자로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법인 명의로 거래되며 다른 일부는 현지 대리인을 내세워 실제 소유를 감춥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토종 상인과 서민층은 점차 밀려납니다. 토지의 소유는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땅은 지역의 주권과 직결되고 자본의 흐름은 도시의 형태를 바꿉니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권을 쥐면 언젠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계 자본의 침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 IT 기업, 배터리 소재 업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중국계 투자가 퍼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작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경영권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자본의 방향은 기업의 판단을 바꾸고 기술력은 외부로 유출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계 하청업체나 중국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생 기업이거나 몸집을 불리려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국 자본과 결탁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 유출의 가장 큰 통로로 작용했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있는 곳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은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원천 기술이나 각종 특허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산업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핵심 기술 기반을 잠식합니다. 기술력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자본과 인력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산업 주권을 내어주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확산은 사회의 생활 양태를 변화시킵니다. 중국계 주민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지역의 언어와 상권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중국계 상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역사와 문화 수업에서의 충돌이 빈번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라는 발언이 교실에서 나와도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의 행정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들 역시 중국인 위주의 시설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강한 결속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서 경제 순환망을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가 고착화되면 해당 지역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한국적 생활 풍경은 점차 사라집니다. 중국 본토인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 현지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곳의 상권과 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권과 검은 사업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아편 전쟁 이후 지난 2세기 동안 진행된 일이며 중국은 이러한 자국민 팽창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며 독려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태 역시 모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한 제도는 처음에는 포용의 의미로 도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계 공동체의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계 유권자의 수가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경우 지역 정치인은 그들의 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중국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포함되고 결국 중국인이 누리는 제도적 이점들만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인구가 곧 힘이 되고 그 힘은 정책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역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중국계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 영역의 변화도 더 이상 주변 현상이 아닙니다. 거리에는 중국식 간판이 넘쳐나고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 자본이 배후에 있는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출판 시장, 언론 시장 모두 중국 자본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화교 연예인들 그리고 화교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화교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 조건 완화 등으로 국내 취업의 혜택을 본 사실상 중국인들입니다. 그들은 한류를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가치와 상징이 은근히 녹아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중국산 상품으로 가득 차고 한국의 소비시장은 중국 유통망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라탕, 허거, 양꼬치, 탕후루 등 기존에 먹지도 않던 음식들이 갑자기 한국 상권을 장악하고 프랜차이즈도 늘어났습니다. 광고 업계와 언론은 한때 이 음식들을 열정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국의 요식업 유통망 역시 모두 장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협력과 다문화 포용을 내세우며 중국계 인구 확산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아니, 방치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국가는 그 정체성을 잃습니다.
인구와 자본, 문화가 동시에 이동할 때 국경의 의미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중국의 팽창은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인구와 자본, 문화, 기술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할 때 생기는 파급력은 전쟁보다 강력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파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리, 시장, 학교, 산업 현장에 스며든 이 흐름은 외형적으로는 위험이 감지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힘의 이동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의 방향은 중국 투자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의 언어는 중국인 표의 무게에 맞춰 바뀌며 문화의 결은 중국 시장의 자본에 맞춰 변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땅에서 들리는 언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부의 무감각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지금 겪는 이 변화는 이미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고 사회 곳곳에서 형태를 바꾸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중국화의 실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중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그리고 중국의 인구 침투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노동시장과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의 중국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쩌면 중국인 200만 시대 도래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